안녕하세요. 우리 노부부님께서 한 달 되셨나요? 한동안 공부 참석이 어려우셨다가 오늘 다시 참석을 해주시니까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4시로 30분간 시작하는 시간을 늦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죠. 8개월 동안 불교 인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을 진행해 왔어요. 이 책이 처음에는 공부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6개의 경을 먼저 보자 라고 했고, 이어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사실 1, 3법인, 그리고 사실 2, 연기라는 2개의 주제로 구분이 되지요. 지난주까지 해서 8개월 동안 그 6개의 경에 대한 공부에 이어가지고 3법인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3법인과 관련한 전혀 새로운 상세한 책이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책의 후반부인 연기를 공부해야 하는 순서인데, 사실은 우리가 벌써 3년 가까이 되나요? 12연기 특강을 1년 몇 개월 걸려서 특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책은 그 12연기 특강에서 공부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해가지고 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부분을 하자라고 하면, 특히 이제 우리 법우님들이 12연기 특강을 다 함께 공부한 분들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확장해야 하는 필요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연기와 관련한 주제는 일단 12연기 특강을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책을 완성하기로 하자라고 의논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한 주만을 가지고 연기와 관련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짚어 가야 하는 거, 또는 12연기 특강 이후에 요 책을 만들면서 제가 보충한 내용 중에 특별하게 알려드릴 내용, 그 이야기로 이 책의 미리 보기 수업을 마치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정에 따라서 자, 오늘 연기라는 이 주제를 그냥 간략하게 압축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주제, 그래서 특강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하신 내용이 12처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2처라고 하는 이게 뭐죠? 법은님, 12처를 뭐라고 해야 돼? 12처가 일체. 일체. 그래? 왜 이게 일체일까? 그리고 일체라고만 말을 하면 12처 공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요. 일체라고 말해지는,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의 12처고 그만큼 중요한 주제거든. 그래서 중요한 만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강의하는 사람마다
12처에 대한 설명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우님들이 저한테 특히 또 이제 우리 서울법회에서 공부하셨던 박종혁 법우님도 직접 그 부분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다르게 설명하는 12처를 그대로 니까야에 의해서 설명해달라, 설명해보자, 이제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갖고 있죠. 자, 그럴 때 12처를 12처 자체로서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답이 찾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곤란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2처가 독립적으로 12처라는 교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12처라는 이 교리가 어떤 교리 안에 들어있죠? 12용기. 그죠? 12용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12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사는 이야기란 말이야. 내가 세상을 만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을 말하면서 그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게 연기고 12연기란 말이지. 그리고 12처라는 거는 그 12연기 안에 육입이라고 하는 한 과정으로, 물론 요거는 사실은 이제 좀 사실은 확장된 개념을 봐야 되죠. 육입과 촉과 수라고 하는 연결되는 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하지만 어쨌든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우리 사는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는 이야기 일단 덮어두고 12처가 무엇냐? 아니비 설실의 6네이처는 무엇고, 색성향 비촉법 6웨이처는 무엇냐? 라고 단편적으로 그거를 설명하자 라고 하면 박법우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2처라고 하는 이 주제가 특히 디가니까야 28번 경에서는 믿음을 보양하는 경이죠. 이 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이것은 정말로 부처님 그 찬탄받아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딱 3개만을 놓고 3개에 대해서만큼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라면서 좀 더 강조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3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보리분법. 이 7가지 보리분법에 의해서 심해탈 해탈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아무도 비교할 바 없이 부처님 으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처의 개념. 처의 개념 뭐냐고요? 12처라고 말하는 이 처가 무엇이냐? 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 워낙 찬탄받아야 하는 가르침이지만 이거 누구하고 견줄 수 없는 오직 부처님만의 특별함 해가지고 특별히 찬탄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능, 감각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통이라고 말을 하면 하늘을 날고 물속을 들어가고 이런 신통이 있지만, 그거는 번뇌와 함께하는 낮은 신통이고, 번뇌가 없는
특별한 신통은 상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상을 지어하는 이래가지고 상과 관련한 주제로 또 나타나거든요. 이거 사실은 마지막 경 152번 경의 주제가 그대로 인용되어 가지고 선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무하고도 비교되지도 않는 특별함입니다. 이래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행의 완성이 사실은 뭐냐 하면 번뇌가 다 하는 거니까 번뇌를 부쉈다라고 하는 그게 상에 대한 선택 가능성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처라는 게 있다. 육네이처 이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는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설명해 준 것이 그야말로 으뜸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질 정도로 처라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처만으로 단편적으로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12연기를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가운데에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리 보기 수업의 마지막으로 12연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볼 건데 그 안에서 12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주제를 설명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해봐야겠어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기, 곧 12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참 탁월한 접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결코 요만큼도 우리 삶을 떠나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이야기 위에서 교리를 해석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산사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노부부님, 살자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우선 필요한 게 뭐지? 응? 우선은 사는 주인공이 필요하죠. 누가 사는지. 사는 자가 어쨌든 필요하지. 사는 자가 누구냐? 라고 보면, 일단, 연기에서는, 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노사까지 12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0번째 지분이 유거든. 이게 이제 원어로는 바와예요. 바와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사는 자야. 그래서 이걸 이제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는 자, 존재하는 자가 있어야 이 존재하는 자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 어떤 조건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나?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와 존재라는 개념이 필요해. 그러면 이러한 유라는 거는요, 12연기는 유 다음에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맞지만니까요. 첫 번째 경에서 보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 붓다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붓다에게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 박호부님 이거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얘기죠? 바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연기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거기에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중간에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요 학부모님 늙고 죽는 자는 누가 되는 거야? 붓다. 그래 요거야 그죠? 붓다 늙고 죽는 자가 붓다야. 그러면 그 늙고 죽는 자가 태어남을 말하니까 여기에 이건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죽은 다음에 태어나서 붓다라는 그 자에게 다시 늙고 죽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존재가 죽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죽지 않았을 때에 그지? 죽은 다음에 태어남이 있는데 그때 붓다라고 불리는 그에게 노사가 있다라는 거는 죽지 않은 지금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체가 노사의 과정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교리적으로 노사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야? 내가 바로 붓다야, 그죠?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말을 하자면 몸이 무너진 거야.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노사의 과정, 살아가는 그 자가 붓다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렇다면 몸이 유지되고 있는, 무너지지 않은 상태. 이거는 지금을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삶을 사는 그 자도 역시 붓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가만 제가 오늘 드린 교재를 이제 12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이게 잘 정리되진 않고 그냥 제가 소개해야 하는 몇 가지 경전만 좀 인용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존재, 붓다의 두 방향의 용례라고 했어요. 2번을 보면 맞지마니까 1 근본 법문경에서 유로부터 생이 있고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붓다라는 이 말을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원래는 이 붓다라는 말이 영어로 치면 비동사의 과거분사야. 그래서 있다의 과거분사니까 있는 거, 있어진 거, 뭐 이런 수동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요런 거에서 사실은 붓다라는 이 말은 되어진 것,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되어진 건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 과정을 통해서 알지만,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방법으로 되어져 있는 나죠. 그래서 이제 요 붓다를 누적된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두 분이 동시. 그래,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붓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붓다가 한 방향으로는 이렇게 몸이 묻어져 죽은 다음에 태어나면 노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1번에 보면 12번 상류다의 12번 몰리아 파쿠나경에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다. 그 존재,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유라고 하는 것이 붓다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에 붓다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유깁은 12연기적으로 보면 유깁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죠? 명색. 명색. 명색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죠? 식. 그러면 식과 명색은 12연기적으로는 무명행식, 명색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대의변경이나 이렇게 뭐 식지연기, 부지연기 이 식으로 말할 때 보면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거 이래 되죠.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는 존재의 근거를 갖지 못해. 그래서 식과 명색은 반드시 함께하는 상태. 말하자면 혼자 있을 수 없는 식과 명색은 합쳐진 상태로 하나의 존재 상태를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깁 앞에 식과 명색이 있다. 라고 할 때 표현하자면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라고 해서 붓다, 누적된 것이라는 이 존재가 그대로 식과 명색이다. 라는 부분을 유추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작은 연기가 12연기가 누구 이야기냐 하면 나의 이야기지 뭐. 그 나를 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와. 그래서 유라고 말하고 존재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 바와라는 존재와 관련한 자리에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는데 생에서 노사로 연결되는 요 가운데에 늙고 죽는 당사자가 누구냐? 붓다라는 누적된 것,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되어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보니까 유깁을 조건 짓는 게 또한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노사와 유깁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 하니까 바로 존재라는 것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이야기냐, 몸이 유지되는 살아있는 지금 삶의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주인공인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좀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참 안 하던 방법을 찾아가지고 12연기를 설명해 보려니까 참 좀 쉽지는 않아.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은요, 존재, 유라고 하는 거, 바와라고 하는 이것은, 자,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게 되나요? 박고부님, 어떻게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라고 이 유에 대해서 말하지? 이제 업을 행위를 계속하면은 우리가 시기 확립되는 시기 쌓이고 업. 그래. 우리가 이 얘기네. 업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업이 지어지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고 그래, 그럼 두 가지 결과가 생기는 거야.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지. 그러고 우리 이제 특히 존재경 1, 2번 이쪽에서는 이렇게 번뇌에 영향이 있다는 걸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잖아. 무명과 가래 위에서 업을 지으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식이 낮은 계, 욕계에 머물기도 하고 중간의 계, 색계에 머물기도 하고 높은 계, 무색계에 머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무는 이렇게 해서 존재가 그러니까 미래에 존재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해서 식이 머문다라는 요것이 존재가 형성되는 조건이라는 걸 말해주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식이 이렇게 머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말해주는 게 있지. 식이 머물 반드시 명색이 참가하고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 우리 이제 타미승경 얘기죠, 어부님. 거기서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 늘어나면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증거하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누적된다는 말을 못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이 머무는 거는 지금 업을 지었다라는 지금 삶의 결과로 식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번뇌의 강도에 따라서 머무는 거예요. 해탈된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상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 확립한다. 금방 그러셨죠? 그런 어떤 표현으로 중생의 세상에 중생의 삶의 과정으로 제함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렇게 이제 지금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무는데 이제 타미승경에서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하면은 행이 정리한다. 그래.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요거 머물고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 삶이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오랜 삶의 과정을 이미 살아왔잖아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60평생 살아왔다라는 요것만 쳐도 김보부님 네. 지난 60년 동안에 혹시 잠시라도 해탈된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을까? 왜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없죠. 아니야. 김보부님 같이 공부에 큰 관심을 가진 분은 혹시 가능할 수도 단계적인 안 됐구나. 단계적인. 아직 안 됐구나. 그래. 안 된 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겠죠. 그러니까 그 해탈된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난 60평생 동안 순간순간 행위할 때마다 식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머물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생 이야기는 일단 빼고라도 지금 한평생 살아온 것만 해도 이만큼 시기알갱이들이 순간마다 머물러서 앞에 쌓여 있는 곳에 더해지면 이 무더기가 늘어나잖아. 커지잖아. 이런 개념이 식이 머물고 식의 무더기,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통해서 쌓여있는 무더기.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식의 무더기니까 이걸 식온이라고 하는 거죠. 오온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 그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쌓여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르는 표현이 있죠. 경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 요거를 연기된 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요거 빠띠자 사무빤낭 민야낭 이래서 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이죠. 연기된 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매 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면 그게 머물고 이전의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식의 무더기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지면서 늘어나는 이거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식이라는 식온. 마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의 삶의 과정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을 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식의 무더기, 식온이라는 건 무아라고. 이렇게 무아인 것은 무상하다라는 특성에 의해서 무아인 거고, 이런 이야기를 포괄해서 연기된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말할 때 윤회하는 자가 누구예요? 연기된 식이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연기된 식이라는 머물고 늘어난 식에다가 그렇게 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그 한순간의 과정을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아니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데 어떻게 명색이 참여할까? 이거 물으면 답 못해요. 부처님이 그렇잖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스승인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지 뭐.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준 거라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 확장되면 명색이 참여한다. 그래서 명색이 참여한 요 상태가 뭐예요? 요게 유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라는 게 연기가 누구 얘기냐? 내가 사는 이야기지 뭐. 나의 이야기지. 그럼 그때 그 나는 누구냐? 12연기는 유, 바와라는 말로 삶의 주인공인 나를 설명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 요런 상태가 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요. 요거를 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그러면 이런 삶의 과정으로 결과된 거죠. 그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결과로 생겨난 게 유, 바와야.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만 살고 마는 게 아니죠. 한순간 삶의 결과를 통해서 변화된 내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어지는 삶을 이 순간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내가 될 거고, 죽지 않아서 이 몸으로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금 삶을 사는 내가 바로 그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삶의 결과로 생겨난 유라는 거 하고 그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순간, 요 삶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거 사실 다를 수가 없죠. 그렇게 생겨난 존재가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은 바로 그 부분을 결과로 만들어진 이거 12연기가 조건관계니까 이런 그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결과된 거를 유, 바와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는
요것도 알맹이로는 동일하다고. 그런데 그 부분을 표현을 달리 해주고 있죠. 그 달라진 표현이 붓다, 누적된 거.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붓다라는 개념을 이제 먼저 보았어요. 붓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붓다,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무엇냐라는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 붓다, 식과 명색,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무엇냐라는 거는 경이 정의해 주죠. 불교 교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 변질의 한 꼭지점을 차지하는 게 붓다, 식과 명색을 놓고 식과 명색이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가 달라지는 데 있죠. 니카야는 식과 명색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 주죠. 식은 이게 뭐 저 12연기 분석경에서도 나오고 몇 개경에서 나오죠. 육식. 식은 안식 내지 의식, 육식이죠. 6가지 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색은 뭐 그냥 색이지 뭐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명이라는 게 정의가 되죠. 명은 뭐죠? 명은 수, 상, 사, 촉, 작의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요 사라는 건 뭔가요? 행. 네, 그러니까 오온을 정의하는 경들에 의하면 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사라고 해서 6가지 의도가 행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사는 그대로 행이요. 이렇게 사를 행으로 대체해 놓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식이 있고 색이 있고 명 가운데 수상사라는 것은 수상행이야. 이렇게 보면 식과 명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합해진 상태로 붓다 또는 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덩어리야. 그럼 이렇게 보면 색, 수, 상, 행, 식 요만큼이 뭐예요? 오온이라고. 그죠? 그리고 촉과 작의라는 2가지가 있는데, 촉과 작의라는 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 이런 삶의 과정에 쌓여 있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작용성이라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식과 명색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색, 수상, 행식, 오온에다가 촉과 작의라고 하는 2가지 작용성을 함께 해가지고 식과 명색이다 또는 붓다, 존재다, 누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오온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냥 쌓여있는,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쌓여있는 거는 그냥 쌓여있는 것에 것이지 뭐 이렇게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오온을 붙잡는 일을 하죠. 그죠? 오온을 붙잡는 일을 하면 오온을 붙잡았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이걸 오치온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이 오치온은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나잖아. 이렇게 말하자면
행위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행위가 번뇌의 영향, 탐진치의 영향, 가래, 무명 이래 되면 그것 때문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서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삶의 결과가 쌓인 변화된 존재를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결과된 바화라는 존재가 지금 삶의 주인공으로 참여한 동일한 시점, 동일한 알맹이 그거를 붓다라고 하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라고 보니까 오온과 작용성인 촉과작이고 거기에 취라고 하는 집착이 작용하면 오치온인 나가 돼. 근데 이 나는 어떤 나죠? 이 해탈된 내가 아니라 중생인 나죠.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중생인 내가 되어 있는 거야. 요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좀 전에 본 게 뭐였어요? 그 1번 몰리아 바쿠나경에서 말하기를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어쨌든 붓다는 오온 더하기 촉 더하기 작의 이렇게 되는데 이 붓다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유깁. 유깁은 뭐죠? 유깁은 이제 분석경에 의하면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안이비설신의 육입 또는 육내입처 이건 뭐죠? 주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오늘 드린 교재를 보시면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중간에 있죠. 그래서 1번 디가니까야 33번에서 보면 그 합성경에서 보면 육내입처,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육외입처,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 처와 색성향, 미촉, 법처가 안팎으로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 유깁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안처 내지 의처 그리고 색처 내지 법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어서 보면 아까 그 제가 믿음을 고양하는 경에서 처의 개념이 강조된다 그랬죠.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28번, 그러니까 디가니까의 28의 3.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처의 개념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6가지 안팎의 처,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있는데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입니다. 안처 내지 의처, 색처 내지 법처라는 내입처, 외입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이것을 직접 또 지시를 해주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시가 되냐 하면 안, 이, 비, 설, 신, 의. 그쵸? 첫 자를 빼고 그냥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고 외입처는 뭐라고 말하죠? 색, 네, 색, 성, 향, 미, 촉,
나오나요? 예, 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색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해가지고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외입처는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복수. 색들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에만 해도 박보부님도 보여. 노보부님도 김보부님도 박보부님도 다 보여. 보이는 것들이라는 개념으로 색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고 있는 바깥 경계? 이런 거야, 그죠? 복수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식과 명세, 구따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는데 그 유깁을 보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인데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요. 그 다음 부분 쌍경 해가지고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 이것이 쌍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는데, 쌍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지 뭐. 그대로 안과 색들이 하나의 쌍이야. 함께 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만 말을 하자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경을 공부하면서 밝혀낸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안이라고 하는 거, 안내입처는 그 구성 상태가 어떻게 되죠? 식과 근. 그죠? 안처라고 하는 거는 안근 더하기 안 거꾸로. 안식 더하기 안근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 이래 되죠. 그리고 뭐 색성향 미촉법은 그다음 복수야. 이때 12처가 무엇냐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안입이 설신의는 식 더하기 근이다. 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뭐 세상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12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12처가 얼마나 경에 일치하느냐, 이 부분을 볼 때 아마 가장 차별적인 해석이 요걸 거예요.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자, 이때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거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인식하는 자하고 인식되는 대상이죠. 그죠?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이요. 그런데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쨌든 인식의 주관이잖아. 그럴 때에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보면, 결국은 뭔가 마음 이 얘기겠죠. 그런데, 몸만 있으면 보나요? 마음만 있으면 보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주목해야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보는 자, 인식 주관이 된다라는 요 개념이 그야말로 뭐 근본경전연구회가 해석해낸 거죠. 다른 설명들과 가장 큰 차이가 요게 될 거예요. 이거를 뭐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그냥 배제하고 우리가 늘 공부한 거니까 결론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드린 교재에서 보면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경전에 의해서 어떻게 타당성을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들을 해석해가지고
철을 10 더하기 근이라고 해석했느냐? 요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요. 윈데야라는 단어가 있어. 윈데야, 요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위자나띠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위자나띠의 미래 수동분사야. 위자나띠가 뭐죠? 인식하는 자. 동사니까 이제 인식하다, 분별해서 알다. 그러니까 자나띠가 알다고 위가 붙어가지고 분별해서 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식하는 거야 사전적으로. 그런데 이 인식하다, 분별해서 안다라는 이 동사의 미래 수동분사형으로 위네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미래 수동분사라는 건 뭐냐 하면 미래형이고 수동형이야. 인식하다는 말을 미래로 하면 인식될 것이다. 수동이 되니까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식되어져야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요 말은 이제 그대로 의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인식해야 하는 또는 뭐 인식되는 뭐 이건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위네야라는 이 단어는 인식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밑에서 보면 어떻게 용례가 나타나냐 하면 디가니까야 21번 사가의 질문경, 마지막이까야 114번 경 등에서 보면 짝구 윈네양 루빵 해가지고 짝구가 아니에요. 눈. 짝구 윈네양 루빵 해서 색이야. 색을 말하는데 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눈에 의해서 인식되어져야 하는 색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6개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색, 이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성, 비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향, 이런 식이거든. 근데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지? 안으로 색을 본다라고 말하잖아. 이로 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냄새 맡는다 하고, 맛본다 하고, 이렇게 사실은 각각의 그 인식하는 그 동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몇 개의 경들에서 보면, 이건 뭐 동일한 거 제가 용례만 적어드렸어요. 작지 않은 경들에서 보면 안입이 설신의 모두가 색성현 미촉 법들에 대해서 안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색,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색성현 미촉 법들이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현 미촉 법을 인식해야 한다 이거죠. 아니 이게 의가 법을 인식한다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눈은 색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보는 그 부분을 가지고 눈이 색을 인식해야 한다. 눈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요, 눈이 무엇길래 색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인식한다라는 요 말요, 인식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오늘 정의할 때 왜 윈냐나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위자나띠 윈냐나라고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라고 해서 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요, 보면은 기가 막힌 거야. 색을 인식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인식하는 건 누구냐 하면 식이야. 김보부님, 안이 색을 인식해야 되거든? 그런데 인식하는 일은 누구 몫이냐 하면 식의 몫이야. 그러면 안이라고 하는 이 안처, 이 안처 안에 식이, 말하자면 안식이래 되겠지. 안식이라는 게 안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데 안이라고 하는 것이 색을 인식할 수 있나요? 인식한다는 일은 어디든 식의 몫이거든. 이러면 박버부님 타당하죠? 안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인식한다라는 이 표현에 의해서 안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요거 타당하죠? 사실은 요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식이 인식을 해. 그런데 눈 감고 있으면 나 노부부님 못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이거는 또 뭐지? 마음이, 그러니까 보는 일을 하는 안 중에 인식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 안식이야. 근데 그 안식이 인식하려 해도 몸에 신체적으로 작용하는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이 딱 감겨버리면 아무리 안식이 있어도 뭐가 보여야 인식을 하지. 몸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만 가지고는 못 보죠. 예, 그래서 인식하는 당사자로의 식에다가 이 대상을 사실은 뭐 색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빛을 통해서 빛을 매개로 눈을 딱 때려줘야 보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 대상인 색들이 나한테 와서 닿는, 하여간 대상을 나에게로 끌고 와서 인식하도록, 자 시가 근인 내가 가져왔어. 시가 네가 인식해, 네가 분별해. 말하자면 이래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뭐 세밀하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몸이 가지는 대상을 붙잡은 요런 역할을 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처라고 하는 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대로 동일하죠? 안이비설 수 있는 6가지 모두에. 남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께서 그 의문점을 말씀하신 중에 의문점이 국정농단이었어. 검색 하나 알려줘. 그래서 이제 보면 내입처도 외입처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식과 근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면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눈도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이건 내 몸뚱아리에 소속된 눈이 보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몸뚱아리의 기능, 역할과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 인식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인식이 가능하고, 그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 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절대 안에 있는 어떤 의로 이해하지 않아야 돼. 뭐 검색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스님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합쳐지 가지고 예처는 12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할 때 5원 12처럼 18개, 우리는 전에는 식은 따로 해서 18개라고 이렇게. 그건 조금 이따가.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개념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있고,
이것과 쌍으로, 그죠? 쌍경에서 봤죠? 쌍으로 함께 하는 게 색들 내지 법들 해서 복수로 나타나는 대상이요. 특히 경은 색성향 및 촉, 요 물질 영역만을 가지고 세상이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융내입처, 유외입처가 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물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겠지만 니미타 대상의 왜곡 상태에 의해서 세상은 있는데 그 세상이 왜곡된 상태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안에서 인식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경을 해석하는 데는 내입처와 외입처는 이렇게 안의 것이 아니고 내입처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한 것으로의 인식 주관이 나고 외입처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대상들이요. 요거 분명히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 보면요. 다음 페이지.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래서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랬어요. 자, 요거 이제 뭐냐 하면 식과 함께한 이 몸 이랬거든요. 몸이라는 게 보면 안근 내지 안근 내지 신근 요거는 몸이죠. 그러면 내입처 중에 몸을 제외한 나머지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알맹이가 식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식과 함께한 이 몸 이랬어요. 요만큼인 식과 함께하는 안근 내지 신근으로의 몸. 요거 네이처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밖의 모든 상에서라고 해서 니미타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요건 이제 무슨 말인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 간에 1대1로 인식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는 위자낙디 인식을 하는 데에는 공동주관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동주관이 뭐냐 하면 업에서 오는 참다 관심이라는 것이 업의 상태, 그래서 뭐 번뇌, 탐진치의 상태를 싣고 와가지고 인식에 참여하죠. 그래가지고 참다 또는 참다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나요? 이 참다라는 것이 첫째로 오온을 붙잡죠.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오취온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오취온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 이런 식으로 잘못 관찰을 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내 거요, 나요, 나의 아요 라고 보는 그 근본 이유는 뭐죠? 이게 참다가 싣고 오는 가장 밑바닥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죠. 딱가에서 아가 전제된 관찰. 그러니까 뭐 이제 가래가 나오는 거지.
좀 그냥 어렵게 오늘 그냥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딱가 안에서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하니까 그게 업으로 올라와가지고 인식으로 순환되어 와가지고 관심에 찬다 라가 욕탐 지나친 관심이 되어가지고 오온을 붙잡아 오치온을 만들어가지고는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라고 아가 존재된 관찰을 세 가지로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이런 오온 자체를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면 요게 약간 인식하는 욕인데 여기에 이제 또 어떤 개념이 하나 또 나오나요? 네, 만화라고 해서 자기화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자기화라는 개념은 이렇게 찬다라가 욕탄에 의해서 오온을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자기화, 만화라는 것이 작용해서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여, 나의 것이여. 요렇게 육내입처, 외입처를 나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용을 자기화, 만화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참다라가 욕탐에 의해서 붙잡히고 또 자기화에 의해 가지고 또 붙잡히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여기서 명에 속한 자의라는 게 뭐였나요?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의의 작용이죠. 그때의 요 안식부터 의근까지 아까 그 몸통으로는 식이었는데 이게 몸과 함께 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의라고 하는 거는 몸과 함께 하는 식 전체 이것을 의라고 부르고 이 의가 인식작용을 한다라는 게 자의죠. 만화식가랑. 그런데 이렇게 욕탄에 의해서 붙잡히고 만화, 자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를 인식할 때 그냥 교리용어로는 자의는 자의인데 어떤 식으로 해요? 이치에밖에 작용을 자의하지 못하고 번뇌에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왜곡된 상태로 이치에 맞지 않게 자의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열이 자의 이렇게 부르죠. 비열이 자의. 그런가 하면 내입처만 붙잡히는 게 아니라 외입처도 붙잡혔다고. 그러면 이렇게 붙잡힌 외입처 자기화돼서 나여 나의 것이여 이렇게 말하는 외입처는 내입처는 자의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외입처는 이 대상을 색들을 이렇게 그냥 펼쳐져 있는 그대로 두지를 못하고 자기화의 과정 여기서 이제 대상을 왜곡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상이 왜곡된 것을 뭐라고 불러요? 니미타. 그래서 색상 여기는 마음심자 안 붙어요. 여기 상 이럴 때는 산야 마음심자가 붙고 니미타는 마음심자 없이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6가지 니미타라는 이름으로 외입처는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외입처는 색들 내지 법들 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인식할 때는 욕탐이 붙잡고 자기화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왜곡해 가지고 왜곡된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그래 가지고 뭘 니미타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식과 함께한 이 몸 요거는 그대로 의고 식과 함께한 몸과 밖의 모든 니미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건 뭐예요?
외입처가 왜곡되어 있는 인식의 상태, 리미타,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내입처와 외입처를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 요거를 증명해 주죠. 그 밑에 이제 로히타사경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이랬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야? 의와 함께한다 그랬죠. 의가 뭐야? 식이죠. 식이 몸과 함께하니까 의라고 불린 거야. 그리고 상과 함께한다는 건 뭐죠? 상이라는 것이 이 번뇌, 이게 상이잖아. 이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죠. 그러니까 뭐 욕탕으로 참여를 한다, 자기화되었다, 이게 사실은 모두 상의 상태가 밑에서 작용해가지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의가 함께하고 상이 함께한 몸,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식과 근이 내입처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런 경우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게 없지 뭐. 내입처는 식과 근이다 라고 우리가 경을 읽어내면 된 거죠. 예, 그거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업의 소멸경 해가지고 순환 구조로 누적된 것 이랬죠? 여기서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안입이 설신 의를 놓고 이게 무엇냐라고 하니까 첫째가 이전의 업이래. 박학부님, 이게 이전의 업이려면 첫째로 뭐가 필요하죠? 이전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전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안입이 설신 의가 이전의 업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연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와야겠죠. 그러면 이 순환 구조로 돌아올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바로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서 식과 명세 굳다가 돼가지고 유기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는 이전의 업이요. 그리고 이거는 형성된 거예요. 당연하죠. 이 과정에서 머물고 늘어나는, 참여하는 이런 과정으로 형성된 거예요. 의도된 거, 이 업의 과정에 있죠. 여기서 의도된 거는 기본적으로 번뇌에 영향을 받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경험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과정으로 경험이 수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이렇게 내입처가 무엇냐? 라는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첫째로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 이 부분을 이런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전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라는 이런 이해 없이는 내입처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누적된 거라는, 순환적으로 누적됐다라는 이런 이해가 없이는 이전의 업이라고 내입처를 말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순환되어 와가지고 식과 근, 요렇게 내입처를 설명하는 건 타당하죠.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았고요. 밑에 이제 웃바세나 뱀경은 이제 금방 말한 자기화가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붙잡은 거,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됐어요. 뭐 시간을 뭐 여기다가 다 써버렸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요렇게 12처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자, 경은 이렇게 위샤나틱 하면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지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입처를 구성하는 안식하고
내입처를 구성하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해서 색을 인식해서 안식이 생겨났거든. 요건 다르죠? 요거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여기 안식은 이렇게 누적된 식이죠. 요 식은 새끼 쳐진 식이다, 출산된 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근데 어쨌든 요거 구분하지 못하면, 요거 구분 안 되면 사실은 경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식 내지 의식이 나와.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김포부님 18개. 18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안 내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안식 내지 의식 요래 나오죠. 18개에서 말하는 18가지는 요거 아니고요. 안입이 설신의 인식 주관,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 몸이 함께한 거. 그걸 하나로. 요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육내입처라고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거를 이 육내입처가 어떻게 구성된 거지 하는 걸 우리가 다양한 경을 통해서 풀어낸 거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요건 육내입처, 색성향 미척 법 육외입처, 그리고 안식 내지 의식. 이러면 18개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내입처인 안과 외입처인 색과 거기에서 출산된 안식. 그 전에는 그 안근 안에 식을 포함됐다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입처 안에 식이 포함된다. 안에 아. 응답이 식이라고 하면.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은 여러 번 했어. 근데 이제 오늘처럼 요렇게 설명하지 못해서 버부님이 아마 좀 낯서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요 이야기는 메커니즘이 접근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처음 하는 건 아니야.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버부님 말씀하신 18개라는 것은 하여간 요렇게 안내입처, 그러니까 육내입처, 육외입처, 출산된 육식, 요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는 다시 경은 지금 말하는 18개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이잖아. 요 세 가지가 만난다, 동시에 있다라고 해서 3사화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3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거든. 그리고 촉하면 수가 있다, 수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요거 뭐예요? 그래서 법원님 방금 이제 18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그 18개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하면, 달리 말하면 식과 근이 함께한 네이처,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박부모님 이게 저 아함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긍정식. 3사화합 촉을 니까야는 아주 명확하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라고 딱 정의해 주는데, 니까야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촉이 무엇냐 하면은 근경식 3사합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근경식 3사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근, 경, 이식이 돼야 돼, 이식이 돼야 돼. 아마도 이식과 이식이 구분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근경식 3사합이 무엇냐라고, 그러니까 3사합을 근경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근경식 3사화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한 답을 잘 못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의 3사화합, 촉, 수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필요하신 게 있나요?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말하면 이제 12처를 우리가 설명한 거로 봐야 되죠?
뭐 12처에 대해서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거는 순환되어 와가지고 식과명색이라는 내가 색성향 미처법이라 오늘은 그 표현을 제가 못했구나. 원래는 오온인데 그죠? 오온인데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세상 생겨먹은 대로 색성향 미처법,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나를 배분해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 몸이 있고 의근이 있고 이렇게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나를 배분했죠. 그래, 그렇게 이제 세상 생긴 대로 나를 배분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되어서 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12처라는 것은 무엇냐? 사실 오늘 이제 연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12처를 모르면 특히 식과 근이 더해서 처가 되는 외입처가 복수로 나타나는 세상이고 거기에 니미타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욕탐이 와서 오치원을 만들고 자기화가 내입처 외입처를 붙잡아서 나여 나의 것이여 붙잡는 이런 과정이 함께해야 12처를 정확히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자세히 정리는 못했지만 12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여간 제가 이해하기로 아직까지 12처를 설명하는 분들 중에 식과 근이 함께한 네이처 요 개념 또 거기에 왜 나요 하고 아뜨만처럼 사는데 라는 부분이 자기화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건 아직 못 봤어요. 요 부분이 12처를 이해하는 요점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기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이 수를 다시 2차 인식을 하죠. 2차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 이 잠재한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또는 잠재성향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생기고 무명 위에 탐과 진이 생기는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래 되면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이 부풀어진 걸 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심은 만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 탐과 소망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요만큼을 우리가 딱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물론 이제 여기는 견해라는 거 그리고 위딱가라는 거 위딱가 뭐죠? 딱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행위의 시작. 요런 과정이 설명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하여간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름을 좀 잡아보죠. 번뇌, 그러니까 상이 잠재되어 가지고 번뇌의 형태로 공동주관으로 2차 인식에 딱가라는 심오한 영역에서 작용을 하니까 무명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무명 위에서 탐이 생기면서 그 탐과 함께 해서 심이 생겨났죠. 심이 생겨나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나? 심의 형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심이 이건 식이라는 것이 2차 인식해가지고 심으로 형성되어 버렸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래가 되고 이 가래
가래와 함께 업을 짓는 요거를 쉬라고 불러요. 집착한다. 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행위를 하는데 업을 짓는데 가래 때문에 행위의 대상에 대한 붙잡음이 작용하는 거. 요게 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좀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 오늘 우리가 연기를, 좀 개괄적으로 요약해보자 한 거죠. 그 연기가 첫 번째, 연기의 1번이 뭐죠? 무명, 여기 있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행은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뭐 신행, 구행은 좀 일단 접어두고, 이 딱가 안에서 심이 생겨나는 게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된다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는 요 개념이 설명이 돼요. 그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무명 위에,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서 무명이 생겨났고 그 무명 위에서 마음이 형성되면, 생겨나면 그때 딱가 밖으로 가래가 있고 취가 있는데 이 취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시기에 머무는 일이 생겨나죠. 요 시기에 머무는 거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집착 때문에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 근본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근본에 가면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심이 무명 중생의 마음이 생겨난 거. 요런 심행이 있었기 때문에 식이 머무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부처님 딱가 왔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어때요? 식이 머물지 않죠.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 위에서 심이 형성되어 가지고 가래가 되는 요런 과정 때문에 식이 머무는 식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죠? 요 과정을 말하는 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기,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요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라고 하면 심행이 없어요. 심은 해탈된 심이 생겨나지 중생의 심이 생겨나지 않아.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아. 식이 머물지 않으면 여기에 중생을 말하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식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지금 삶의 주인공인 나를 말하는 이 식은 바로 여기 무명이 있고 무명 위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이런 형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식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죠. 물론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돼. 그리고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 요걸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하는데 유깁이 뭐야? 경은 안입이 설신의 요거를 5번 유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유깁은 쌍으로 있기 때문에 12처가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촉이라는 것이 유깁을 조건으로 유깁이 없으면 내입초, 외입초, 시계 18개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촉이 없겠죠. 그래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5번 유깁 촉이 6번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게 7번 그리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해서 8번 애가 되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가래라고 하는 거는 한
그런 면으로 보면 이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명, 탐, 소망을 거쳐서 이렇게 가래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나 요런 내적으로 전개된 과정은 이걸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12연기에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는 이 느낌에 대한 딱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생긴다. 이거기 때문에 수를 조건으로 딱가의 과정을 딱가 안에서 가공되어가지고 가래가 있다. 그래서 수를 조건으로 8번 해가 있다. 그리고 이 가래에 의한 행위 해서 가래를 조건으로 9번 집착이 있다. 그리고 이 집착을 조건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함으로써 10번, 맞죠? 저기 9번이죠? 10번 유가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10번 유는 몸이 유지되어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순환적으로 돌아오죠? 하여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이 순환 구조를 보아낸 건 정말 큰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무너지잖아. 죽게 되잖아.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게 식과 명색으로 그러니까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가 함께해서 존재하는 건데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진다 하면 이 명색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식은 한순간도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명색을 만나야 돼.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는 상태에서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되는 그게 태어남이죠. 11번.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면 역시 태어나서 새로운 몸으로 그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런 순환적인 삶을 살아가죠. 누가? 붓다가. 붓다에게 12번 노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12연기야. 이 12연기를 경은 뭐라고 불러요? 연기라고 말한다고. 경에는 사실 12연기라는 말이 없어요. 불교가 오랜 세월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에서 연기라는 이 교리에다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연기라는 말로 경이 말하는 이 12가지 괴로움의 조건, 과정 이거를 12연기라고 하는 다른 말로 지시하고 연기라는 원래 이걸 지시하는 말은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기타 또는 상호의전 이런 부처님의 의도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연기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줘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부처님은 아니 12번 상주 때 1번 경이 연기경이잖아. 빠띠자 사묵반랑 사띠자 사묵바다 연기경인데 그 연기경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내가 연기를 설하겠다. 그래서 그 연기를 설한 내용이 뭐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생긴다. 이것이 연기다라고 12연기라고 말하는 이게 연기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거든. 연기가 이렇게 부처님의 정의를 떠나버리면 불교가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가 오늘은 12처가 무엇냐라는 쪽에 제가 오랫동안 무거운 숙제를 푸느라고 초점을 두어서 다른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식과 명색에서 특히 요 명이 무엇이냐라는 거 아까 우리가
정의 보았죠? 수상사 촉작의. 분명히 명은 식을 포함하지 않아. 근데 후대로 가면서 대표적으로 이 명에다가 명은 비색 사음 이런 식으로 수상행식이 명이다 라고 부처님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이 수상행식이면 명색은 어떻게 돼? 명색은 오온이 되잖아.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식과 명색이 합해져가지고 오온인 내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엉뚱하게 명에다가 식을 끼워버리는 순간 식 상관없이 명색만으로 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명색, 식을 포함하고 있는 명색인 나를 조건 지우는 식은 뭐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 경에 없는 표현으로 재생연결식 이런 표현이 들어온다고. 재생연결식 이런 말 경에 없어요? 부처님은 이런 개념 없어. 왜냐하면 명이 식을 담지 않기 때문에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뭐 하여간 다양한 보면 이제 유도 그동안 주석은 뭐라 해요? 생유 업유라고 해서 생유 업유라고 해서 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또 뭐 어찌하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죠. 자, 오늘 12철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 12연기를 좀 약술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충분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저기 12연기 특강을 지난번에 다 같이 했고 뭐 그런 관계로 뭐 이 정도 말씀으로도 법부님 충분히 이해가 된다 생각하고 원래는 제가 이 책 중에서 조금 보완된 내용 중에 검천의 세상이라든가 뭐 세상의 끝을 벗어난다든가 우리 왜 저기 삼천대천세계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계가 의미하는 게 뭔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이미 10분이나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초선까지 3천 응? 초선까지 3천 대천 제가 보는 거야. 초선까지. 이슬 여러 그렇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이게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계해서 이전에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고 보니까 8개월 한 주에 걸쳐 가지고 불교 입문 이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을 오늘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구따라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마무리하고요. 응? 하자. 해야지. 아니야, 뭐 그래도 우리 해야죠. 뭐 페이스북이야 뭐 하고. 자, 우리끼리 하면 되죠. 그럼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땅 사사낭띠 전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량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살로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살로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법부님들께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공부한 이 법보시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